문제부는 5일 대한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최종 브리핑했습니다. 축구협회에 대한 문제부 감사는 지난 7월부터 실시됐는데요. 홍명보 한국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특혜 논란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이미 10월 초 한 차례 열렸던 중간 브리핑을 통해서는 홍명보 감독과 전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 당시 규정이 다수 위반되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브리핑을 실시한 최현준 문제부 감사관은 정몽규 회장을 포함해 협회 관계자들을 내면 미서면 조사한 결과 부적정한 행정처리와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확인했다며 총 27건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어 문책, 시정, 주의를 요구하거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감독을 선임할 당시 정식적인 선임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됐는데요.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손괄이사가 홍명보 감독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비공식적 면담을 거쳐드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후 이임생 이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홍명보 감독의 선임은 전적으로 자신의 결정이라 말했습니다. 또 당시 홍 감독을 독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현안 질의를 통해서 당시 최영일 축구협회 부회장이 면담 자리에 동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위증 논란까지 겹쳤습니다. 최 감사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홍명보 감독과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절차 과정이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최 감사관은 홍명보 및 위르겐 클린스만 등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는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추천하고 이사회가 선임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축구협회는 정상적인 선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감독 선임 당시 정강이를 무력화시키고 이자 최종 면접을 권한이 없는 회장이 직접 했다. 이사회 선임 절차도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당시에는 회장의 지시라는 이유로 이임생 기술손괄이사가 불투명 및 불공정한 면접을 했고 최종 감독 후보자를 추천했다며 홍명보를 감독으로 내정 발표하고 이사회 서면 결의를 추진해 형식적인 운영을 했다. 이에 선임 문제를 지적하자 축구협회 측은 허위 자료를 배포해 축구협회를 신뢰하는 국민들을 기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부는 정몽규 회장이야 상근부회장, 기술손괄이사 등 관련인 3명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만큼 정강위에서 감독 후보자를 재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을 포함 절차적 하자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문제부는 연령별 대표팀 지도자 선임 절차의 문제성과 더불어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부적절성, 축구인 기습 사면에 대한 문제, 축구 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등 축구협회에 방만하고 부적정한 행정 처리를 모두 지적했습니다. 최 감사관은 정몽규 회장은 정관에 따라 축구협회를 대표 및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며 그 외 사면 업무 처리의 부적정,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허위 신청 및 차입 절차 위반, 무자격자 지도자 선임 등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음을 감안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올해 초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며 문제부 승인을 받지 않은 데 이어 추가 자료 제출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축구협회는 지난 2월 말 선안축구센터 건립 예산 마련을 이유로 615억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후 7월 말까지 약 8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당초 같은 달 알려졌던 300억 원의 2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또 축구협회는 77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사무공간을 만들지 않기로 한 협의를 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부는 교부 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를 통해 협회의 방만 경영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협회는 선임 위촉한 부회장,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등 비상근 임원 44명 중 34명과 자문 계약을 맺고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개인별로 연간 1,200만 원에서 3억여 원까지 총 28억여 원을 급여성 고정 보수로 방만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문료는 자문 내역에 따라 지급해야 하나 자문 내역에 대한 관리 없이 계약 기간 동안 매월 고정적인 자문료를 정액 지급해 사실상 급여처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문체부는 협회가 맺은 자문 계약은 비상근 임원의 해당 직위 또는 비상근 임원 선임 시 담당하게 되는 전문 분야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인 자문 역할과 과업 없이 활동 실적도 미진하고 자문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자문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직무가 정지된 기간이었음에도 자문료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축구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강습회 운영에서도 불공정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협회는 2020년부터 아시아 축구 연맹이 인정하는 지도자 자격증 중 최고 등급인 P급 자격증을 발급하는데요. 국가대표를 비롯해 프로 1부 리그 감독직을 수행할 수 있는 P급 지도자 강습회를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체부가 P급 자격증 발급의 공정성을 살펴본 결과 2022년 P급 강습회의 실기시험에서 70점 미만인 수강생 6명은 불합격 처리해야 함에도 합격으로 처리해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난해 P급 강습회에서는 결석률이 10%를 초과할 경우 재강습 기회를 부여할 수 없음에도 수강생 2명에게 재강습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올해 P급 강습회 입과자 선정 시 지도 경력 점수 산정 과정에서 A급 자격증 취득 후 18세 이상 전문 등록팀 경력만 배점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18세 미만의 전문 등록팀 경력도 적용하는 등 점수 오산정으로 합격자 3명이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협회는 2022년 7월 P급 수강생 선정 세칙을 개정하면서 수강 신청 기본 요건 중 지도자 경력 조건과 결격 사유 결정 방식을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지도자 경력 요건을 AFC 어급 취득 후 지도 경력 최소 3년 이상자에서 AFC 어급 취득 후 3년 경과자로 완화해 개정함으로써 필수로 준수해야 하는 상위 규정인 AFC 코칭 규정의 AFC 어급 취득 후 지도 경력 최소 1년 이상자의 지도자 경력 필수 조건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협회는 지도자 자격증 운영 발급을 공정투명하고 엄격하게 집행해야 함에도 기본 규정을 숙지하지 않거나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 설립한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나눔재단을 운영하면서 사무국 운영비를 이사회를 통해 심의의결하지 않고 집행하고 이사장 업무활동비를 지급 근거 없이 지급하는 등 불투명,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축구인과 축구팬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통합경기정보 시스템, 대표팀 경기 티켓 판매 관리 등의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처리자의 식별정보, 접속 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 내역 등의 접속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고 월 1회 이상의 점검도 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 사고 발생 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시스템을 안일하게 관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문체부는 밝히며 축구팬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문제부 조치 요구에 따라 1개월 이내 징계 의결을 하고 2개월 내에 태도 개선과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절차상 위법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로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다. 법조계는 홍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상의 하자가 축구협회 결정에 번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짚으며 화제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로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다면서 다만 축구협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거쳐야 한다. 우선 문체부 감사에 따라 장관이 어떠한 권고를 내리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